안녕하십니까. 영화 및 소설 황제의 부활, 그리고 러일 전쟁의 역사 돈스코이, 그리고 태양 강풍의 원작자이면서 저작권자인 조경래 작가입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시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민족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개념 있는 역사의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또 어떤 전쟁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오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누적적이고 반복적인 이 일본의 행태를 사실은 한번 정리해서 마치 고발하듯이 아니면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무슨 원한이 적고 무슨 DNA가 있길래 왜 이렇게 무참히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경종도 울릴 겸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의 만행이나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침탈, 그리고 동양 인민들에 대한 어떤 순환과 학살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사실은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이 네 가지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는 크게 임진왜란 때 있었던 진주성, 경상남도 진주의 진주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계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진주성에 모였던 7만 양민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패하자 그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여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학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주에 우리가 지금 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경신년에 실제 경신 참변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패하고 그 원한과 보복감을 일단의 민간인들에게 표시하면서 무차비하게 죽였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관동 쪽 지역, 일본 도쿄 지역에서 발생한 관동 대지진의 결과 수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불이 나고 하는 이 아수라장을 마치 조선인들이 실제 주도하고 진행한 것처럼 누명을 씌워서 자기들의 민심을 사실은 다잡고자 하면서 조선인들을 그 피해자로 만들었던 이 관동 대학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죽인 아마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 중국 남경 난징에 있었던 이 대학살, 물론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민족의 우리 관계자도 죽었던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인도. 그래서 이러한 난징 대학살까지 이 네 가지를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중국에서는 만력 조선전쟁이라고 해서 7년 전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임진왜란 시기에 실제로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지만은 이 진주성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진주성을 거쳐야만이 전라도의 곡창지대로 들어가서 군비를 조달하고 군량미를 조달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포인트가 사실은 진주입니다. 그 진주에서 사실은 1, 2차 큰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에서는 사실은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 군대가 무참하게 어찌 보면 격퇴가 됩니다. 그 격퇴가 된 부분이 1592년 10월 10일 날 실제로 김성일 장군과 김시민 장군에 의해서 실제 진주 목사였던 사실은 김시민 장군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조선 초기에는 진관제도라고 해서 그 지역의 목사나 지역 사실은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전쟁이 나면은 장군이 되는 사실은 그런 체계였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는 실제 진관체제가 아니었고 공식적으로는 재성방략 체제였습니다마는 그 재성방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조선이 사실상 대량의 어찌 보면 공격을 당하는 어떤 그 와중에서 기존의 향토방위군 개념인 진관체제처럼 진주목사 김시민이 주도가 되어서 진주성을 방어했던 전쟁입니다. 그러한 이제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게 되자 2차에 실제로는 1593년 6월 29일 날 거의 9만 명, 10만 가까운 대병력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동원을 하여 반드시 전라도로 지나가는 이 길목인 진주성을 반드시 공략하라라는 지령하에 대대적인 공격이 감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김천일 장군이나 최경희 장군이 열심히 싸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성은 붕괴가 됐고 그 이후에 그 속에 남아있던 소위 말하는 7만 가까이 되는 양민이 실제로 다 불태워지고 학살된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일본과 왜군과 우리 조선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대량의 학살이 벌어졌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주에서는 진주 개천절을 하면서 진주 남강에 사실은 등을 세우는 개수를 7만 개로 하여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원혼들을 달래는 의미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도 경신참변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에서 실제로 일본 군대가 패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여러 번의 전투가 벌어지고 그 지역에 있던 독립군이 북쪽으로 후퇴를 함에 따라 그 지역에 남겨진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간인들을 사실은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학살을 하여 실질적으로 기록된 것만 3,500명, 3,460명 내지는 3,500명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록되지 않은 숫자를 합치면 한 2, 3만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실제 일본은 이 간도에서 자기들의 성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그 원한을 민간인들에게 대량 학살을 함으로써 그 어떤 보복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23년도 9월 1일 날 사실은 간도 관동지방 도쿄 쪽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가옥이 붕괴가 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그때 당시에 목재 위주였던 주택들이 불이 나면서 불이 번져가지고 엄청난 어찌 보면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피해의 결과를 마치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사실은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엄청난 어떤 이 피해로 인해서
민심이 이반되고 어떤 지배층에 대한 원한이 가중되는 것을 마치 조선인들의 내부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소행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선인들을 마구 닥치는 대로 경찰, 군, 자경단이라고 해서 자기들 자체 경찰, 심지어는 깡패 조직이죠. 그러한 깡패 조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실질적으로 공식 보고서상으로는 23,05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사실상 죽었고 기록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해당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민심은 수습했는지 모르지만 조선인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학살을 감행하고 민간인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뇌에 되새기고 그리고 일본 내지는 침략주의적인 어떤 의식을 아직도 두뇌에서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최대의 참변이기도 하지만 그 엄청난 민간인을 학살했던 난징 대학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중일 전쟁에서 북쪽 지역의 만주 쪽에서 난징 쪽 내지는 상하이 쪽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다수의 전투에서 고전을 하던 일본군이 결국은 상하이를 집어먹고 그 이후에 난징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난징을 지키던 실제 중국 군대가 사실은 난징을 버리고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옮겨버리니까 실제 주력 부대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력 부대가 빠진 사이를 실제로 탕성효라고 하는 군이 실제로 여러 가지 지킨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군들의 어떤 노력도 실제로 이제 다량의 어떤 일본 군들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무너지게 되자 거기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살의 행태는 굳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칼로 찔러 죽이는 거, 목을 베어 죽이는 거, 총을 쏴서 죽이는 거, 생매장을 해서 죽이는 거, 수도 없이 많은 학살과 만행을 자행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역사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영화화된 부분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부분만 해도 12만 명이 넘어가고 다른 조사 보고서에서는 약 한 30만 명의 민간인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그때 당시에 학살이 자행되었던 12월 13일을 난징 대학살 기념일로 정해놓고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게 패하고 다시는 무고한 민간인이 이렇게 대량 학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전쟁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수의 민간인도 아무 죄 없이 살상을 해도 되고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 그러한 자기들의 전쟁, 그게 꼭 단순한 전쟁 범죄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국가 목표를 위해서 민간인도 살상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DNA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를 통해서 그런 전쟁 범죄자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자기들이 자행했던 그 실수와 그 만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일본인들이 과연 민간인 학살, 특히 우리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살해왔고 그 학살의 역사가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세계적으로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의 능력을 길러야 하고 또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